정쟁의 한복판에서 광화문 집회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진의 양상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게까지 돌리면서 이른바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의 이원욱 최고위 후보가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요.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해당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해당 판사를 비하하고 비난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만든 판사, 그들을 판사라고 부릅니다. 국민 안정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위에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 판사의 이름을 딴 법안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X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법안일까요?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사법부를 공격을 한 건데 법원이 책임론이 커지자 결정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도 이렇게 법원을 향한 책임 돌리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허가한 두 건은 집회 신고 인원이 방역수칙 준수하며 집회하기에 충분했다. 최근까지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를 금지 안 했다. 왜 우리한테 그러냐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한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 참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했고 사법부의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요. 집회 허용 부장판사 이름을 딴 뭐뭐뭐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이다. 사법부를 향해서 이런 표현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자, 윤태곤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윤 실장님, 판사 X 이 욕설입니다. 판사 X라는 얘기를 이원욱 의원이 쓰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정말 법원, 그 해당 판사가 국정농단에 가까운 문제인 겁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누구나 다 비판을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죠. 근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은 의도성을 가지고 국정에 흔들기 위해 가지고 잘못된 개입을 한다. 그게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국정농단을 이 판사가 이제 의도적으로 범했다라는 건데 그게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법안 발의를 하는 게 이원욱 의원님이 실제로 저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발의를 하셨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보면은 저건 저 사람이 실제로 저렇게 생각해서 말하는구나 라는 게 있고 과연 저 사람이 실제로 저렇게 생각할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원욱 의원님 말씀은 좀 부자로 들리고 그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이제 요구하고 이해를 이제 폭넓게 받아들여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토론과 논쟁이 되는 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전당대회가 되니까 조금 더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 뭔가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발언들이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판사 X라는 말을 줄인 판땡이라는 비속어까지 민주당 의원이 쓴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일단 그 판결 내용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광화문 집회 때 10건의 집회 신고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8건을 이제 못하게 했고 2건을 허용했었죠. 그때 이제 판사의 판결을 보면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예상된다. 그러니까 감염병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회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거 인정하는데 다만 이런 겁니다. 방역 수칙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 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집회의 자유가 엄연한 헌법상의 권리인데 방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 방역 지침을 지키는 쪽으로 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금지하는 것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2건 허용한 게 이겁니다. 한 건이 이제 민경욱전 의원이 이끌었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집회 허용하는데 그 집회 허용한 이유가 최근에도 그 단체가 집회를 했는데 당시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걸 잘 준수하는 조건 속에서 집회를 해라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라는 그런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렇다 그러면 방역 지침을 하여튼 최대한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허용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국토본 집회만 열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보수단체 집회가 다 합류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법원 나름 그냥 고심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현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국민의 안정을 위해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겠다. 그럼 과연 국민의 안정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 국민의 안정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를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이냐. 전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입법부가 판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죠. 법률을 제한할 수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며 과연 그 제한이 그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 때 그것이 과연 이제 헌법상의 가치 속에서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과연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현우 의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중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었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말도 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었는데 개가 주인 비유 논란이었죠.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법부인 법원 그리고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에 과연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거의 권력이 아닌 이제 국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록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선출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헌법에 있는 사법부의 의무이고 권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 권리를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자체가 그 법률을 만들겠다 이런 발상이 어떤 상권 분립을 그냥 위축시키고 축소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제목을 네 탓으로 몰고 내 탓은 회피한다. 정치권이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